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et 데몬하고 엑사이니티하고 TCP 래퍼에 대해서 좀 보충 학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inet 데몬하고 이제 TCP 래퍼라는 게 있는데, 자, 리눅스 커널 2.2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진화하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커널이 보안 측면이라든지 성능 측면이라든지 기능 측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버전별로 약간씩 기능이 틀린 거예요. 이 보안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음, 깊숙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버전별로 어떤 기능이 이제 변경이 됐는지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겠죠. 자기만의, 예를 들면 나는 솔라리스의 전문가, 나는 예를 들면 센트OS의 전문가, 예, 이렇게 또 차별화가 될 겁니다. 모든 OS를 전부 섭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리눅스 커널 2.2 시절에서는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inet 데몬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 inet 데몬이 없으면은 스탠드얼론 데몬이 텔넷 데몬, FTP 데몬, 또 뭡니까? SSH 데몬, R로긴 데몬. 자, 이런 게 개별적으로 떠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대기 상태로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거는 메모리를 점유하는 거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점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메모리 뭐가 이렇게 크지 않은 경우 시절이기도 하겠죠. 하여튼 메모리가 제한된 메모리 상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까를 고민을 했을 때의 커널입니다. 자, 그런데 iNetD가 이제 들어서면서 텔넷, 알로긴 이런 것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ETC 밑에 iNetD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설정을 해서 제어하게 된 거죠. 굳이 다 띄울 필요 없고 이 슈퍼데몬만 좀 띄워놓고 얘가 중간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뭘 보고요? etc 밑에 iNetD 컴프라는 파일에 iNetD t가 빠졌네요. 컴프 요걸 룩업을 해서 여기에 정의된 설정된 내용을 보고 이제 이렇게 리스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솔라리스는 또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죠. 이걸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SVCS라는 걸 보면은 바로 그 서비스가 디세이블 됐는지 이네이블 됐는지를 또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솔라리스하고는 또 틀려요. 리눅스하고 또. 단독 대문 방식인 스탠드얼론 같은 에 비해서 처리 속도는 느리죠. 처리 속도는 느리죠. 아무래도 이 아이넷 대문을 좀 지울게요. 거치기 때문에 스탠드얼론보다는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겠죠. 요게 등장을 해서. 그죠? 그러나 관련 서비스의 사용 유무만을 지정할 뿐, 요 서비스를 아이넷 데몬에서 텔넷을 뿌리고 FTP 데몬 서버를 프로세스를 리스판하고 사용 유무만 지정할 뿐 접근 제어에 대한 기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접근 제어가 필요했다. 그게 바로 TCP 래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TCP 래퍼예요. TCP 래퍼. 아이고. 다시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TCP 래퍼. TCP 래퍼의 기능을 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TCP 데몬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D자가 들어가면 저건 데몬 프로세스, 서버 역할을 하는 데몬 프로세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inet 데몬하고 요 데몬 프로세스 사이에 TCP 데몬 프로세스가 들어가면서 얘가 접근 제어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뭔가 설정 파일을 룩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etc 밑에 host allow 그 다음에 host .deny가 됩니다. 뭔가 설정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관리자가 설정을 해놓으면 얘는 그 설정된 파일을 룩업을 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죠. 그죠? 항상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근데 스탠드얼론 데모는 접근 제어를 못하는 거죠. 네, 스탠드얼론은 바로 예를 들면 SSH 데몬 이게 스탠드얼론으로 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별도의 얘가 제공해주는 접근 제어를 액세스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게 있을 거고 없으면 뭐 다른 방식으로 또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방금 얘기한 거는 리눅스 커널 2.2 버전이었어요. 진화를 합니다. 2.3도 마찬가지로 아이네티에서 TCP 데몬을 TCP 래퍼 역할하는 TCP 데몬을 호출을 했는데 2.4 커널부터는 이제는 엑스아이넷 익스펜션을 시켰어요. 익스펜션을 시켜서 확장시킨 거죠. 확장을 시켜서 엑스아이넷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놓고 네? 이게 이제 아이넷D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엑스아이넷D 데모는 접근 제어를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또한 여전히 TCP 래퍼를 사용한 접근 제어도 가능한 거죠. 여기서 접근 제어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접근 제어를 자체적으로 또는 TCP 래퍼를 또 사용도 가능하고 네. 얼터너티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SSHD 이거 파일 공유하는 SMBD, GDM 등 스탠드얼론 데몬도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완전히 진화된 겁니다. 2.4부터. 그죠? 자, 그래서 솔라리스 이제 11.4 버전에 와서 다시 오면은 자, 아이넷D 이거 솔라리스 9 버전에서는 아이넷D가 etc 밑에 아이넷D 컴프를 보고 리스판을 했었어요. 그죠? 솔라리스 11에서는 이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리거시가 된 겁니다. 자, 이거는 SVC 그 다음에 뭡니까? SVC ADM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솔라리스 경우에는 솔라리스 11.4 버전에서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CentOS도 또 볼 때도 있고 우분투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솔라리스를 배웠으니까 솔라리스 그 파일을 찾아갈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제가 이 패키지 설치하는 툴도 다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야 되면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는 구글이라는 네이버라는 검색 서비스가 있죠. 여기서 검색을 해서 컨셉은 알고 있대.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우면 좋지만 외울 필요 잘 헷갈린다 그러면 검색을 해서 리마인드해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요 아이넷D, 엑스아이넷D, TCP 래퍼 요 개념을 알고 계시고 이게 어쨌든 간에 다양한 유닉스 라이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 솔라리스, 리눅스도 데비안 계열, 레드햇 계열마다 약간씩 틀리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접근 제어 TCP 래퍼가 설치되면 아이넷 데모는 TCP
TCP 데몬을 이제 호출하게 되고 뿌릴 때 접근 제어라는 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 제어를 할 때 아까 뭐요? etc 밑에 이제 host.allow, host.deny 이거를 요 설정 파일을 보고 어떤 거는 텔레 서버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거는 텔레 서버에 로그인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접근 제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로그 파일도 기록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TCP 데몬이 아이넷 데몬이 TCP 데몬을 불러서 TCP 데몬이 텔레 서버하고 FTP를 또 뿌리는 거죠. 리스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TCP 데몬이 TCP 래퍼 역할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접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을 넘긴다. 그리고 연결에 대한 로깅, 어카운팅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트리플 A 배웠어요.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 스탠드얼론 데몬은 아이니티 데몬이 통제하지 않는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스탠드얼론은 별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SSHD 같은 거 별도 접근 제어 설정 파일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리스 11 경우에는 아이넷D에서 TCP-D로 넘기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 etc 밑에 호스트 allow, 그다음에 호스트 deny 요걸 이용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솔라리스 뭡니까? 9하고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관련된 명령어를 볼게요. 자, 요거 이용한다고 그랬죠? TCP 래퍼라는 게 있고 이 TCP 래퍼는 TCP 데몬 프로세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데몬 프로세스는 누가 불러요? inet 데몬 프로세스가 부르고 얘가 요 두 개의 파일, 설정 파일을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inet adm이라는 명령어를 썼는데 꼭 요걸 가지고 또는 우리 svc adm이라는 명령어도 썼었죠. 자, inet admin -m tcp 래퍼 요걸 true로 하면은 이제 tcp 래퍼를 설정 파일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설정 파일? 요거 TCP 데몬에서 요 설정 파일을 사용하겠다라는 false로 해놔도 어차피 아이넷 때문에 TCP 데몬은 부릅니다. 부르는데 이걸 false로 해놨으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죠. 접근 제어가 그냥 없다라는 거죠. 접근 제어가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데몬 프로세스를 또 리스판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넷 컨피그레이션을 봐서 보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걸 수정을 하면은 리스타트 inet 스타트 또는 svc adm 스타트 inet 하면 되겠죠. 슈퍼 데몬 프로세스를 다시 리스타트를 시키는 거예요. 리스타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inet에서 TCP 데몬을 뿌리고 TCP 데몬이 텔넷 D를 뿌리잖아요. in.telnet USR S빈에 있는 요거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뭐 FTP 데몬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대한 리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컨피규레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게 바로 TCP 데몬 체크예요. 이게 TCP 래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정한 거를 이제 조금 이따 간단한 예를 보여줄 텐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TCP 데몬 체크. TCP 데몬 체크가 제대로 성립이 됐는지 체크하는 게 TCPD 매치입니다. 이건 뭐예요? 132가 유닝 클라이언트 2예요. 윈도우 요 PC에서
자, 여기 솔라리스로 요게 130이거든요. 요게 200이죠. 이렇게 여기 텔레 데몬을 오픈을 해놓고 액세스 컨트롤을 했는데 이게 TCP 매치하고 맞는지를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 실행을 해야 그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할 필요 없이 이 서버에서 마치 내가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발휘를 해서 해보는 거죠. 내가 설정한 게 제대로 됐는지. 그게 바로 TCP/D 매치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TCP 래퍼 데몬 적용하기 해서 한번 요거는 같이 뭐 시스템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리스를 좀 부팅을 했습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12342고요. 자, 슈퍼 유저로 스위칭 하겠습니다. 클리어. 그러면 who am I? 루트이죠. 자, inet adm-p 명령어로 inet 때문에 속성을 보겠습니다. inet adm-p.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교환처럼 TCP/D 적용 여부는 TCP 래퍼의 항목. 여기 보면 TCP 래퍼 항목이 여기 보이죠? 네. 이게 폴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true로 바꾸려면 idm-modify tcp underbar wrapper box true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inet p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TCP 래퍼가 true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TCP 데몬이 TCP 래퍼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역할을 안 하겠다. TCP 데몬 역할을 없애겠다. 그럼 false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etD에서 TCP 데몬을 역할을 하게 할까 말까를 바로 inet adm 요 명령어로 TCP 래퍼의 기능을 살릴래 말래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자가. 항상 보안, 액세스 컨트롤은 그렇죠. 액세스 컨트롤은 뭐 해도 안 해도 서비스에는 문제가 안 되니까요. 보안을 철저히 하려면은 true로 해야 될 겁니다. 자, 솔라리스 여기를 좀 볼게요. 솔라리스 9 버전이나 다른 기타 리눅스에서는 inet 컴프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솔라리스 9나 솔라리스 11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etc 밑에 inet 컴프라는 파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이 파일은 no longer directly used config inetd 해서 inetd를 컴퓨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얼트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리스 9 버전, 옛날 버전에는 이 컨피그레이션의 델렛 데몬을 여기 그림처럼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 샵 주석을 없애서 스트림 TCP6 노웨이트 루트, 그 다음에 실제 절대 패스 있는 프로그램명 아규먼트 이렇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야 되는 거죠. 컨버전을 시켜야 돼요. 요걸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해서 inetd를 뭐 리프레시 하거나 또는 리스타트를 하거나 해주면 됩니다. 자, 솔라리스 11에서는 TCP 래퍼의 접근 제어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솔라리스 9도 마찬가지죠. 11에서는 아까 그 뭡니까? 요거를 안 할 뿐이죠. inetd 컨피그레이션을 안 할 뿐이죠. TCP 래퍼 접근 제어를 뭘로 한다고요? etc 호스트와 etc 디나이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시스템의 접근을 허용 또는 차단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파일인데 중요한 게 allow를 먼저 읽어요. allow를 먼저 읽고 호스트를 허가를 해주고 deny에 설정된 호스트를 금지를 시켜요. 아, allow를 먼저 읽는구나. 그럼 allow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거기 define 된 게 먼저라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우리 할 때는 파일 및 디렉토리 할 때는 거부, 네트워크 로그온 할 때는 거부가 우선이었죠. 데몬 목록에는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몬 네임, 클라이언트 목록에는 호스트 네임, IP, 네트워크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두 번째, 호스트 allow와 호스트 denied 두 파일의 설정 사항이 없으면 접근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 파일이 그냥 없어요, 아예. 없으면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CP 래퍼를 이거를 true로 했어도 이 파일이 없으면 그냥 다 허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아, 전체 허가하겠다. 뭐든지, 모든 IP, 를 다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 거절하겠다. 디나이 하겠다. 이게 이렇게 같은 내용이 먼저 되면 얘를 먼저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읽어서 그냥 허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allow가 우선권을 갖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접근 제어 설정하기. 최초 설정하는 경우 파일을 생성. 최초 설정하는 경우에는 없다라는 거죠.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 좀 얘가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려고 시험할 클라이언트가 윈 클라이언트 2잖아요. 얘 IP 주소가 130이 있어요. 얘만 텔넷 접근을 허용하는 이제 실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느낌 오죠? 이 나노를 이용하든지 VI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호스트 파일의 allow 파일에 얘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앞에는 요게 앞이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이름이고 여기가 이제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SSHD에 관련해서 요 주소는 허가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애플리케이션 FTP, 데몬, 텔레띠, 데몬 이거는 어떤 IP 모든 IP에 대해서 어떻게 되니까 거부하겠다. 사실은 여기도 SSHD가 있는 거죠. 올이니까 다 거부하는 거죠. 근데 allow를 먼저 읽고 이 allow에 설정된 게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통과가 되겠죠? 네, 얘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방화벽 룰셋 설정하듯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서버에서 많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패스워드,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한 패스워드. 그 다음에 여기 TCP 래퍼, 호스트 차원에서 액세스 컨트롤인 TCP 래퍼, 또 방화벽, IP 테이블스를 이용한 호스트 방화벽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했죠? 요거 TCP/D 체크 했죠? 제대로 내가 설정한 게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했으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올 겁니다. 이거부터는 해봐야 되네요. 네, 그러면 여기 솔라리스를 보겠습니다. 자, etc 및 etc로 가서 호스트 파일이 있나 볼까요? 네, 없네요. 요 호스트 파일은 다른 거죠. 네, 그 IP 어드레스하고 호스트 네임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만들어야 돼요. host.allow. 자, 그래서 all 192, 168, 20에 30.
이건 무슨 의미예요?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텔넷, FTP, SSHD 모든 그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해서 192, 168, 20에 130을 줘야죠. 네, 130 윈 클라이언트 2에 대해서는 다 허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cat host.allow. 자, 그 다음에 host.deny all 모든 거, 모든 서비스, 모든 IP는 다 어떻게 해요? 다 deny 하겠다. 세미콜론, 세미콜론에서 W키 이렇게 해도 되고요. Shift 지지를 눌러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Shift 지지를 많이 누르는데 자, 이게 명확합니다. host.deny all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뭐였죠? 제대로 이 파일 두 개가 제대로 문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tcpd 체크. 한번 다르게 할까요? etc 밑에 호스트 여기 있는 것처럼 deny 해서 엉뚱하게 뭐 df라는 뭐 내용이 들어갔어요. 잘못해갖고. 그러면 tcpd 뭐 에러가 나오겠죠? 네, 여기 에러가 나옵니다. etc 밑에 allow line 호스트 어드레스 뭐 name lookup warning deny는 df no such process name. 예. 앞에 있는 게 프로세스 네임이잖아요. 그런 프로세스 없다. etc 밑에 inetd 컴프에 보면 그런 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네. 클리어. host.deny 네, 요거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라이언원의 워닝이 나오네요. 워닝. 네임 룩업. 이게 지금 뒤가 잘 안 보이네요. 네임 룩업 페일. 워닝. etc 밑에 네, 워닝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130.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하고 나서 네, TCP/D 매치. 이거는 실제 가상적으로 해보는 거죠. 192, 168, 20.130. 접근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IP 여기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죠. 이게 윈 클라이언트 2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허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나와요? 뭐 워닝은 나오는데 클라이언트 여기 그랜티드 되죠? 그랜티드 지금 그랜티드. 자, 그러면 SVCS 텔넷을 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그러면 뭡니까? 윈 클라이언트를 지금 부팅을 했습니다. 자, 윈 클라이언트에 텔넷이 있었나요? 네, 없으면 그 기능을 켜야 되겠죠. 텔넷. 네, 있네요. 오픈. 자, 그러면 오픈. IP 주소가 192, 168, 20에 몇 번이죠? 200이죠? 이 번호가 200번이 솔라리스 11.4의 그 IP 어드레스죠? 네, 저기 로긴 프롬프트가 지금 떴습니다. 어드민 1, 2, 3, 4 하고 후
네, 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네, PTS. 지금 현재 여기 콘솔에 있는 거는 실제 뭡니까? 직접 다이렉트 콘솔로 지금 로그인한 게 하나 있었죠. 바쉘로 들어가서 그 스위칭 유저 한 프로세스고, 요거는 sudo tty로 들어간 게 바로 요겁니다. 지금 현재 요걸로 들어간 거죠. 그죠? 요걸로 W라는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한 거고, 여기 보시면 예, 이건 IP 주소가 130번에서 좀 들어온 거죠. 예,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막아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host.all로 그래서 여기를 all로 하지 말고, 아이고, SST.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VC ADM 리스타트를 해줘야겠죠? 리스타트 init를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SVC ADM 리스타트 init를 했죠? 그래서 SVC S 마이너스 A, 아이고, SVC S 하고 L init 하면 init에 대한 그게 지금 스테이터스가 쭉 나옵니다. 그죠? 여기 로그 파일, 요게 이제 로그 파일도 생성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네, 다시 이렇게 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아까는 잘 됐었는데, 네, 텔넷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호스트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포트 23이 연결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죠? host.allow에 예,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세스가 시큐어 소켓 쉘 데모 프로세스만 지금 들어오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 윈 클라이언트에서 SSH 클라이언트를 띄워서 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자,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보죠. 텔넷 192, 168, 아까 20에 130을 했더라고요. 200이었죠? 이 서버의 IP가 200이었죠? 자, 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이고. 네. 뱉어낼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allow가 host.allow가 SSD로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로그인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SSHD는 열려져 있는지 22번으로 텔넷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SH 2.0 오픈 요거는 뜨죠. 근데 지금 클라이언트가 시큐어셀이 아니잖아요. 텔넷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못 받지만 에뮬레이션은 돼요. 이게 프로토콜 미스매치로 되지만 연결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TCP 래퍼에 대한 거를 한번 봤습니다. SSG는 아이넷 때문에 통제하지 않으면 TCP 래퍼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네, TCP 래퍼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했고요. TCP 래퍼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주 개념 정도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ETC 밑에 호스트.이 allow에 들어가는 그 설정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디나이 하고요. 그거를 요거에 대해서도 공부하려면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솔라리스에서 파일과 디렉토리 관리, 뭐 리눅스에서의 파일과 디렉토리 관리에 대해서 볼게요. 권한 설정인데, 자, 항상 얘기했죠.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인증을 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인가가 남았다고 그랬죠. 오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액세스는 못하는 거죠. etc 밑은 되게 요렇게 디렉토리, 요거 디렉토리죠. 요거는 7, 5, 1이 되죠. 751 모드예요. 지금. 그죠? 여기에 4, 2, 1. 한 번만 하겠습니다. 4, 2, 1 값이니까 전부 다 하면 7이죠. 요거 4하고 2, 1에서 요 두 개. 4하고 1만 체크돼 있으니까 5. 여기는 1, 1이. 그래서 7, 5, 1 모드라고 합니다. 자, B는 7771 모드고 유저빈 이렇게 접근 권한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ETC 밑에 크론텍 같은 경우 보면 6방방이죠. 요 6방방은 뭐예요? 이거는 루트 제로 유저 아이디 루트예요.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크론탭을 액세스하고 리드하고 라이트 할 수 있는 겁니다. 패스워드 파일은 그룹까지만 리드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루트도 리드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변경이 됩니까? 우리 그 수도라든지 우리 패스워드라는 그 명령어가 이게 setUID가 설정이 돼 있어요. setUID 한번 볼까요? 잠깐. 패스워드 파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 지금 644 모드로 돼 있네요. 여기 솔라리스 요 책하고는 좀 틀리. 여긴 440으로 돼 있는데 644 모드로 돼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아더스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읽을 수는 있는 거죠. 좋은 모드는 아닙니다. 지금 라이트는 안 돼요. 근데 이게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라이트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패스워드 명령어가 어디 있냐면은 ls-l 유저 빈 밑에 패스워드라는 요 명령어가 setUID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setUID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setUID가 setGroup ID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4, 6, 7, 6555 모드로 되어 있는 겁니다. 6555 모드. 다시. 원래는, 아이고. 잠깐만요. 쇼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read x.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ad x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유저 빈 밑에 패스워드라는 그 명령어가 그러면 이건 모드가 어떻게 돼요? 4, 4, 2, 1이니까 5, 5, 5 모드죠? 그죠? 5, 5, 5 모드인데 요 앞에 setUID가 들어갔어요. setUID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전체가 4잖아요. 그리고 요 전체가 2예요. 전체가 1이고. 6이죠. 6, 5 모드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는 setUID. 그러니까 실제 이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를 어드민이라는 그냥 일반 유저가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effective user ID가 뭘로 변경이 돼요? 루트로 바뀌어 버려요. 그죠? 우리 배웠죠? 실행을 하다가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루트 권한으로 넘어간다. 루트 권한을 넘어가서 실행을 여기서 etc 밑에 아마 패스워드를
변경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read write를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뭐 세미콜론하고 이렇게 큐하고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와서 본연의 어드민이라는 유저 아이디로 또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룹도 마찬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그룹의 그 리얼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는 뭐 아마 루트는 10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0번이 아닌가? 뭘로 되어 있나? 0번으로 되어 있나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바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요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644 모드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유저 아이디도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요 유저빈 밑에 패스워드라는 게 setUID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는 뭐 윈도우 업데이트랑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항상 그 패치할 수 있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솔라리스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패키지, 이 명령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 업데이트가 문제죠. 자동. 항상. 이 윈도우에서는 설정이 있죠. 그 메뉴로 들어가면 자동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자, 이런 경우에는 etc 밑에 이 크론 탭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 크론 탭이 언제, 며칠, 몇 월, 몇 주, 뭐 수요일, 몇 시, 몇 분, 몇 시, 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패키지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스트리카가 매일, 매월, 매일 어떻게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이게 미국 애들은 이렇게 거꾸로 쓰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일요일 날, 썬데이, 그죠? 뭐 새벽 02시 0분에 요거를 돌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주 아니군요. 이게 매일인데 매주 수요일이라는 건 안 되네요. 이렇게 아스타로 해야 되겠네요. 매일 새벽 2시에 요 명령어가 도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요 패키지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뭐 여기 지금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요. etc 밑에 크론 탭. 아이고, etc 밑에 크론이라는 게 없나요? 크론 디나이, at 디나이, 맨 크론. 네,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보는 거라. 크론 탭 파일이 etc 밑에, 여기 보시면 etc 밑에 크론 탭에 있지 않고, 바 밑에 스풀, 크론 탭에 있다고 하네요. 그죠? 네. 크론이라는 명령어가 usr s빈 크론에 있고요. 그럼 바 스풀 크론 하고 크론 탭스 s 디렉토리네요. 자, 하고 크론 탭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념은 알고 있는데 솔라리스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은 아는데 그게 어디에 있지? 그거는 원래는 etc 밑에 크론 탭스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유닉스 버전에는. 근데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렇게 맨도 보고 검색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USR SB 밑에 로그 ADM이라는 건 매주, 매월, 매주, 아니다, 매주, 매월, 매주, 매월, 매일 3시 10분에 이게 돌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PKG를 쓰려면은
그 명령어에 있는 디렉토리를 예를 들면 명령어가 sb 밑에 pkg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새벽 2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write 하지 않고 그냥 quitt 하면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일해요. 그냥 루트 하면은 수정 안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리눅스 관련해서 시스템 보안 설정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중요한 거는 바로 이 iNetD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요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iNetD, 그다음에 xiNetD 두 종류가 있었다. 그 다음에 TCP 래퍼 접근 제어를 하는 TCP 래퍼 요거는 TCP 데몬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요거를 설정하는 파일은 etc 밑에 호스트. 실제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죠. 그냥 이 호스트 파일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etc 밑에. 그런데 이 설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할 거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많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자, SSL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 TCP 래퍼 요거. 그래서 누가 이 접근 지원 기록 어카운팅은 누가 원하지 않는 어카운트들이 이걸 접근을 하는지 로그 파일에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자가 바로 여러 번 시도를 하면 해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